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이사이트를 체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첫 번째 핫스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TJX입니다. 덜 쓰는 재미. 제가 요즘 그 재미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여름에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조금 어디 줄일 데 없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필수품을 살 때도 할인 상품이나 1+1 이런 거 많이 고르게 되더라고요. 미국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통업체가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리테일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 역시 월마트의 사상 제고가 행진이 거의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렇군요. 오늘도 아주 오늘도 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또 하나는 온라인의 대표 주자인 아마존이 지금 대산을 하면서 지금 52주였고 오늘도 한 2~3% 올라가면서 네. 시장에서 오늘 나스닥의 상승에 상당히 기여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넷플릭스라든가요, 그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오늘 좀 떨어졌고 이들은 각각 모두 이미 특징주에 들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것 중에 최고가 랠리를 가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꾸준히 보여드렸던 마스터카드, 그리고 52주 최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비자, 그리고 또 하나 벅스였어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거든요.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가 이제 TJX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TJX 코퍼레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들어왔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 미국이나 이런 쪽에 계시면 익숙한 기업이 되겠고요. 일단 뭔가 백화점 같은데 그리고 큰 매장을 갖고 있는데 뭔가 좀 저렴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는 TJ 맥스라는 브랜드가 있겠고요. 그 마샬이라는 브랜드 있고 브랜드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쇼핑몰에 가면 여기저기 이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딱 옷인데 약간 뭐 좀 철이 약간 지난 거 있고 약간 저렴한 것도 있고 멀쩡한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최고급의 최신상을 가꾸는 것은 별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물건 사고 그러는데 전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TJX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저렴하게 한꺼번에 그 바이어들이 사올 수 있는 것들이 2월 상품 뭐 이런 것도 있고. 2월 상품도 있고 약간 이제 기획 상품이라고 하나요? 우리를 보면 기획 상품이라고 뭐 홈쇼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갖고 오는 이제 능력치들이 있는 것들이죠. 이 옷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이걸 보시면 딱 제가 요거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TJ 맥스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마 미국이나 이런 다 아시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표 하나를 제가 딱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의별 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드 쓰니까 결제한 내용은 보면 알 수 있고, 카드도 온라인에 한 거가 있고 오프라인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으니까 결제할 거 아닙니까? 이런 통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터카드의 CEO가 얘기한 거가 자기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나라에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신사들이 누군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위치를 다.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고 안 하고 뭐 그들의 몫이지만 그런 거 갖고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은 이렇게 워낙 통계 발달하고 공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뜻만 있고 맘만 먹으면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찾아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도 미국에 살지 않지만 이런 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쵸, 딱 그쵸. 여기에 보면 답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2023년 5월 있고요. 6월 있고 7월에 YOY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요. 근데 제일 오른쪽에 이제 올라간 것은 이제 TJ 맥스가 되겠고요. 메이시스라든가 블루밍데일 그리고 노드스트롬은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이제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노드스트롬에 특히 블루밍데일이라면 한때는 뭐 최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를 갖고 있던 거가 되겠는데요. 딱 보면 느낌 같은 느낌이 아니고 딱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딱 이거였다. 백화점 안 가고 TJX만 가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그냥 사상 최고가였다.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다들 가성비 조금씩 챙기고 있는 것 같네요. 이 표로 바로 확인이 돼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엑슨모빌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정유주의 계절이 온 거죠.
뭐 단순히 추워지면 일단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찬바람 불면 다들 아시죠? 배당주 조금씩 생각하실 거고요. 유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볼만한 그런 재료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에너지 주식이 워낙 잘 나간 거 다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상당히 재미없었는데 8월부터 지금 11개 섹터 중에 이제 플러스 나 있는 것은 지금 에너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틸리티가 약간 회복세 있지만 유틸리티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2분기 실가, 2분기 실적은 뭐 실망스럽습니다. 매출 뭐 이익 다 기대 이하가 나왔었는데요. 주당 이익이 3.8% 부족했고 매출은 8%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 재미없었는데요.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많은 뉴스로 보셨고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주유소의 휘발유만 가면 느끼는 거죠. 이제 미국은 이미 한 달 반 전부터 올해 최고가를 휘발유 가격을 찍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율의 문제가 약간 우리나라 입장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주식임에 틀림없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에너지 주식에 대한 어떤 손이 잘 안 가는 게 뭐 미국의 개인 투자도 그쵸. 마찬가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라든가 뭐 가치 투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 좀 대안을 찾으시면서 좀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슨모빌에 대해서 분산 투자 관점으로 에너지주 사실 좀 무겁다는 그 편견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도 분산 투자 관점으로는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로퍼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신발 만드는 회사 아니고요. 저도 생소해서 좀 찾아보니까 배당 성장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봇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한 3달 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고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서너 달 전에 이제 여름이 한참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캐나다에서 산불이 엄청 크게 났을 때 기억해서 뭐 미국에 엄청 됐고 미국에도 산불 그리고 유럽에도 산불 그럼 많이 보셨고요. 그래서 올 여름 덥다 뭐 하면서 물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물 관련 얘기하고 환경 얘기할 때 로봇 테크놀로지 말씀드렸는데 로봇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소프트웨어인데 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관련된 뭐 그런 게이지 같은 거 그런 거 물 관련된 그런 것도 다 하겠고 물뿐만 아닙니다. 의료기기도 하고 어떤 공업용 어떤 엔지니어링 소프트 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의료, 과학 모든 쪽에 들어가는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유량계라든가 그리고 의료 영상 정비 이런 쪽에서도 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피델리티에서 한 3주 전에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네. 거기 보더라도 전 세계의 어떤 물 부족 그리고 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레포트를 크게 내서 저도 심층적으로 또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딴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물이 정말 중요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 물에 관해서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유럽만 가도 물값이 엄청 비싸고 중동도 비싸고 지금 보면 물에 관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몇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물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면 날씨가 더 더워지면 더 물은 더 고갈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런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련주는 크게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와중에 로봇 테크놀로지가 물 관련하면 대표적인 주식 항상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련된 ETF는 PHO라고 4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가 자체는 재미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스터디 해보시면 이 안에서도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것이 바로 로봇 테크놀로지가 되겠고 또 대표적인 것이 에코랩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거 다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이런 어떤 사회 변화, 기술 변화, 환경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장기적으로 스터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물 위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군요.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ETF로는 PHO 그리고 로퍼 테크놀로지스, 에코랩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간단하네요. ARM 상장 그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그 인사이트스 간에 한마디로 ARM 특집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투자가들, 개인 투자들 좀 암을 얘기하는 분이 엄청 많이 있고 맞아요. 관심이 뜨거울 것 같고 오늘 밤에 이거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가는 뭐 예측을 못하죠. 워낙 이런 상장 직후의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만 어떤 회사고 얼마나 정도 평가를 월가에서 받고 있고 어떤 과거에 이런 IPO가 어떤 움직임이 보였는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ARM은 아시다시피 엄청 좋은 회사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역설적으로 얼마나 좋으면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도 샀었던 이미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한 3년 동안 살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된 그런 기업이 바로 ARM, ARM이 되겠고요. 네네. 그 대표적인 영국 기업이죠. 지금 그렇죠. 소재는 영국이고 이제 미국의 그 나스닥에 상장하는데요. 쉽게 보시면 48에서 51달러를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잠시 전에 월스트리트전의 단독 보도를 보면 아마 가격이 52달러로 정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1달러, 52달러는 큰 차이였고 이것도 바뀔 수는 있으나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는 단독이라고 지금 달고 나간 거는 주당 52달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2달러라는 가격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공모 가격이 이미 상당히 미리 정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날 보면 그 가격이 뭐 100%가 올라간다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위아래 3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규정이 조금 바뀌긴 했죠. 네, 최근에. 그 나오지만 딱 가격이 정해지면 그 첫 가격에서 위아래로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52달러라는 것은 그냥 그 여기 참여하는 그런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500달러 갈지 10달러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따뜻한 개념은 미국은 없다라는 건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뭐 많은 분들 좋은 회사라고 아실 텐데 아주 제가 단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이후에 한 2,500개의 칩이 이미 세상에 뿌려졌고요. 그 최근에 회계연도만 하더라도 뭐 300억 개 이상의 칩이 사용된 칩이 뿌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앵커나 이 방송 보시는 스마트폰을 거의 다 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99.9%가 이 ARM을 기반으로 한 소위 칩 설계가 들어간 프로세서를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ARM을 쓰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전 세계 한 70%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아직 애기를 안 쓸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70%의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직감전주 고객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좋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회사가 다른 거가 이 회사가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기업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장할 때 하거나 훅 떨어 이런 거랑은 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이익을 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그럼 이 가격은 우리가 51달러도 있고 오늘 이게 처음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늘 첫날에 9시 반부터 미국 시는 9시 반, 우리나라 10시 반부터 거래가 되지만 가격이 첫 번째 가격을 보일 때는 통상 2시간 정도 걸리는 게 왕왕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로 보실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12시가 넘어야지 가격이 첫 번째 가격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52달러는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 51달러라고 생각하면은요, 51달러 생각하면 시총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560억 달러 정도 나와요. 560억 달러. 그러면 560억 달러 비싸다 싸다는 걸 별로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560억 달러를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궁금한데요? 네. 56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은요, 지금, 매출, 그게 뭐냐, 성장주기 때문에 매출 대비 몇 배를 따지거든요. 매출 대비 몇 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니 흔히 하는 거 PSR을 얘기합니다. PSR이 이 회사가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배면 엄청 싼 거냐, 싼가 보면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성장을 하면 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고성하는 건데 아주 단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회사를 말씀드리면 예상 실적, 예상 매출 기준을 보면 PSR이 20배 되는 거가 딱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매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작년 올해 100%고 올해 내에 또 100%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가 지금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모니타에서 큰 레포트를 냈는데요. ARM의 IPO에 관련해서 칩 디자인은 아주 확고하게 대표적인 지배하는 회사지만 베리가 2번이 들어갑니다. 엄청 비싼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고성장 기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지금 매출 성장률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마이너스였고요. 마이너스 1%였고 지금 예상치가 1%, 그 단자릿수 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7, 8, 9 그 정도의 예상 매출 성장률인데 과연 그거에 지금 20배를 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논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비싼 가격은 틀림없겠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IPO요. 최근 2, 3년 동안에 제일 컸던 IPO의 10개 주식의 평균이 첫날 상장한 가격, 첫날 종가 대비 45%가 떨어졌다. 지금까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하루 이틀에 바로 처음에 사는 것보다는 네. 진짜 사고 싶으시면 3, 4일 안에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여러분 보시고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ARM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이번에 상장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결국 투자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실 텐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결론적으로는 나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